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토크 말씀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시장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연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동해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의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후보자 세 분을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화 후보 나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동해시장 후보 정일화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일화 후보. 디거랜드를 쌍용양회 폐광지에 조성. KTX 열차 묵호역 정차로 철도 관광객 유치. 망상동의 테마형 복합리조트 유치. 동해안을 해양물류 거점 항만으로, 묵호항을 해양관광 중심 항만으로. 천곡 한섬 도심 도보 여행지 조성. 폐교된 한중대학교에 대기업 교육원을 유치. 네, 계속해서 안승호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후보 안승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승호 후보. 스마트시티로 똑똑한 행복도시 동해시 건설. 묵호항 동해안 개발 사업의 조기 완료. 동해안 연안양식 조성사업 활성화로 어민 소득 증대. 폐교된 한중대의 국가보훈병원 유치. 송정 부평지역 복합물류배후단지 건설. 20만 인구의 정주도시 위한 특별대책 추진. 네, 끝으로 심규원 후보 자리했습니다. 동해시장 후보 무소속 심규원입니다. 무소속 심규원 후보. 동해 묵호항 배후의 종합물류단지 조성. 백두대간 일원 힐링과 여가 중심 명품 공간으로 개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키즈앤뉴스월드 조성. 한섬을 동해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 연어, 양식, 가공, 외식 등 관련 산업 육성. 동해 삼척시 통합으로 더 큰 동해 추진. 네, 오늘 토론회가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정책과 공약 위주로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계산이 되고요. 종료 시각이 지나면 제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이 정도에 지나치거나 또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연설 시간은 각각 1분씩 주어지고요. 먼저 정일화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 시민 경선에서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준 자유한국당 동해시장 후보 정일화입니다. 기호 2번 정일화는 동해시 부평동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학업을 모두 마치고 동해시청에서 약 4년, 강원도청에서 26년간 근무하고 강원도 인재개발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바라본 동해시의 모습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향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공직 생활 중 저와 맺어진 중앙과 강원도에 풍부한 인맥이 있을 때 저를 키워준 고향과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정일화 후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안승호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동해안권 경제벨트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우리 동해시를 시민과 함께 건설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후보 안승호 인사 올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운이 상승하고 있고 경제와 일자리 등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동해시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3일 동해 시민 여러분과 저 안승호가 가슴 벅찬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미래 비전을 등에 업고 북방항로 개척 등 동해시를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인 저 안승호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시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동해시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조연설 심기현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4년 전 시장으로 취임하며 화려한 개발 공약으로 시민의 인기를 얻기보다 생활자치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단장의 비판이 두려워 행정이 지켜야 할 기본과 원칙을 흔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장의 성과가 아닌 10년, 20년 후의 동해시를 계획하며 성장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흔들리던 시정을 바로잡고 해묵은 현안을 해결을 했습니다. 생활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 등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 산불 등 재난과 대형 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구현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의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추진 능력이 있는지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들어보고 그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안승호 후보가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후보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질의는 각각 1분씩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2분입니다. 안승호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완전히 새로운 동해시를 열기 위한 안승호의 6.13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해시를 첨단 ICT 도시로 모든 정보 인프라가 동해시 구석구석 네트워크하여 똑똑하고 행복한 스마트 동해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동해안 신항만 공사를 조기에 준공하여 묵호항의 쌍용부두와 철송장을 이전하고 묵호항 2단계 재총자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묵호 지역 경기 부양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어민들이 어려운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양식 사업 조성에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폐기된 한중대에 보훈처와 협의하여 국가보훈병원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으며 향후 의료공강 사업을 위한 중요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 도시에 위치한 우리 동해시가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송정 동해 지역의 개발 사업입니다. 송정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시급히 실행하고 동해역은 남북평화협정에 따른 동해시 동해선 철도의 시설을 확충하여 동해항은 컨테이너 벌크항으로 복합물류 무역항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평공단을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복합물류 배후단지 건설을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해시가 20만 정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통폐합 특별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3개 분야별 공약은 공보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승호 후보의 공약 발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기현 후보께서 먼저 반론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1분간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승호 후보 2분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호 후보께서 미래 먹거리로 동해안 연안 양식장 조성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 또한 연어 양식과 연어 가공 외식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연어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국비 등 90억 원을 들여서 연안 양식에 최적지로 검토된 우리 시 앞바다에 동해안 최대 연어 회의 가두리 양식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대 시설로 연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런 일생을 관람할 수 있는 연어 생태과학관을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안 후보께서 공약이 이러한 제 공약과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연안 양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기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하고 또 어민들의 가계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연안 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도 또한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어민들과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러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우리 심기훈 후보님과 거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고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업인들이 소득을 증대하고 미래형 먹거리 양식 사업을 확대 조성해서 우선 망상동에 있는 앙바 엑스포 전시관을 연어 생태 체험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은 우리 시에서 지금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리 심기훈 후보께서 1분간 질문을 했고 제가 이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끝까지 좀 들어보시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어 생태 체험관과 어업인 재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이 집권당 후보인 저 안승호가 중앙부처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심기훈 후보님의 말씀 중에 내용이 유사하게 중첩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해안에 고갈되어 있는 어족 자원들을 보호하고 앞으로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공유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거기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시간대에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고 주고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공약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일화 후보 질문해 주시죠. 저도 동해항을 친환경 해양 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 공약에 대해서 송정 지역 복합 물류 배후 단지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해항은 작년에 2017년 동해신항으로 지정되었지만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항만배후단지로 미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송정지역을 복합물류 배후단지로 조성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일화 후보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아젠다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축입니다. 환동해축과 그다음에 환황해축, 접경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동해는 환동해축의 중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동해축의 중심에 있는 우리 동해시를 복합물류 배후단지로 조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든가 북방물류가 활성화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을 완전히 이주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많은 우리 선배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을 한 번도 세우지를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송정동 이주 대책에 따라 확실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부분은 홍보물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송정동 이주 대책은 동해역 남북평화협정에 따른 철도의 시설과 확충과 동해항을 컨테이너항과 또 벌크항의 복합무역항으로 만들기 위한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도비 등 예산 확보는 이 집권 여당의 후보인 저 안승호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챙겨서 이 부분만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송정동 집단 이주 문제, 저 안승호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우리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기현 후보가 2분간 공약을 발표를 하시고 정유라 후보께서 다음 질문 1분 하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민선 7기에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은 6개 분야의 신성장 동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경제, 관광, 행정 지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동해 묵화항을 복합 물류항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물류가 흐르게 함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 우리 시 성장의 핵심이자 주력 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두대간 일원을 힐링과 여가 중심의 명품 공간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쌍용 폐광지를 건강복합 체험단지로 개발하고 백두대간 동해소금길을 생태 특화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무릉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초록봉 주변을 특화된 명품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로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한섬에 동해안 최고의 리조트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복합체험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콜드체인 사업으로 수산물 산업을 양성하고 대진 앞바다에 동해안 최대 연어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해 삼척시 통합을 위해서 동해 삼척 시민들의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통합을 성사시킴으로써 강원 남부권의 경제, 행정 중심지로 만들므로써 더 큰 동해 그리고 정말로 남부권의 중심 도시가 되도록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약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다시 한번 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유라 후보 1분간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심기현 후보님의 공약은 공약인 동해 삼척 통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은 우리 시의 미래와 더 큰 성장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통합 문제는 시장 등 몇몇이 밀실에서 추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주도하고 행정은 통합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법적, 제도적 후속 조치들을 지원함으로써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삼척시뿐만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5개 지역도 같이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심 후보의 계획과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정유라 후보님께서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5개의 통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통합은 동일한 문화와 역사권이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통일됨으로써 도시 간의 장점이 결합이 돼서 큰 동해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벌써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2012년도, 2013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동해 삼척의 통합은 거의 시민들께서 양쪽 시 다 한 60% 정도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만약에 두 개 시군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1366평방킬로미터로 강원도의 8.1%를 점하게 되고 예산 규모도 1조 121억이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강원도의 10.5%인 16만 2천 명으로 춘천, 원주, 강릉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전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주도가 돼서 시민들 간의 정서가 우선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를 민간으로 구성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옥계도 사실은 동해와는 동일 생활권입니다. 전번에 이제 시군 통합이 있을 때 옥계를 통합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계와 우리 동해시의 통합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시민들께서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과 또 옥계 면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안성호 후보께서 1분간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심기훈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심기훈 후보님의 그 4년 전 공약집을 봤습니다. 우리 심기훈 후보께서 4년 전 공약집을 보면은 국비 350억, 지방비 150억 등 500억의 재원 조달로 삼호동 쌍용양회 그 석회석 폐광지를 이용해서 친환경 복합 영농 휴양 관광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석회석 폐광지를 이용한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4년 전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실 시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름만 바꿔가지고 무릉복합체험관광단지 이런 걸 조성하겠다는 것은 우리 동해 시민을 우롱하는 것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하고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안 후보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마 연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쌍용 3지구의 석회석 폐광지의 친환경적 이 창조적 복구는 제가 공약한 사업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릉 건강복합체험단지는 우리 동해시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석회석 폐광지를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정말로 창조적인 복구를 만들어서 우리 동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50년 동안의 석회석을 채굴한 그 지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용역 절차를 끝내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확보가 되어 있는 재원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와 흥미를 자극해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무릉복합체험 건강단지 조성에 물꼬를 튼 것은 올 작년 12월부터 쌍용 양해와 양해약서를 체결해서 40년 동안 석회석 3단지 32만 평을 저희들이 4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일화 후보 순서입니다. 2분간 공약을 발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쌍용양회 폐광지를 우리나라 최초의 디거랜드로 조성하겠습니다. 쌍용양회 폐광지에 건설 중장비를 이용한 놀이공원 디거랜드를 조성하여 폐광지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획기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 망상동에는 동해안 최고의 테마형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겠습니다. 동해시 관광의 관문으로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와 함께 가족 여행지로서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KTX 열차의 묵호역 정차로 동해 북부 지역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겠습니다. KTX의 묵호역 정차를 통해서 망상 해수욕장, 묵호 등대, 농골단길, 울릉도 여객터미널 등 관광객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반환동 중앙시장과 묵호동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만들어 주민 소득 증대에 일조할 것입니다. 넷째, 동해항을 해양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만들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유치 및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을 조성하여 화물의 다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북방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동해 신항선 철도, 강릉 동해 철도 선형 개선, 동해 평태항 직결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묵호항은 해양 관광의 중심 항만으로 만들겠습니다. 묵호항 내 선회장을 확보, 15만 톤급 국제 크루즈 여객선을 유치하여 크루즈 관광 산업의 주도권을 탈환하겠습니다. 그래서 묵호항을 국내 여객 및 동북아 회리 중심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역과 계층별 공약은 공보지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안승 후보께서 1분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유라 후보께서는 KTX 강릉 동해간 직선화 및 묵호역 정차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는데요. KTX 강릉 구간, 동해 강릉 구간의 직선화 및 KTX 묵호역 정차 공약이 한 개의 공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KTX 동해 연결선은 현재 영동 삼각선 약 한 1.9km 연결 공사가 예산 250억을 투자해 갖고 지금 2019년 말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어정교 공사 일부 구간이 착공했을 뿐이고 용지 매수 구간 일부가 매수되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재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완공이 되고 그 다음 문제를 그거 하는데 코레일과 어떤 아무런 그 다음에 국토부와 어떤 아무런 제가 질의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KTX 묵호 정차역 문제도 섣부른 선심적 공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해 주시죠. 2분입니다. 안 후보님께서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 후보님은 묵호역 정차를 반대하십니까? 만약 재래시장, 구향로동, 동호동 새마을시장 할머니들의 아픔과 힘듦을 보셨습니까? 그거 보시고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망상동에 테마형 복합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묵호역 정차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묵호역 정차는 망상해수욕장과 묵호 등대, 농골 당길길, 묵호 지역 일의 관광객 접근성을 가일층 강화시킬 것이고 관광객들도 바람동 중앙시장 유입을 유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루고 울릉도 여객터미널의 접근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묵호동 수산물 판로 개척을 통한 소득 증대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 후보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만약 표를 의식해서 묵호역 정차를 갖다가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송정 지역의 배후 항만 지역도 그럼 그것도 송정 지역의 표심을 자극해서 한단 말입니까? 다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기현 후보께서 정유라 후보 공약에 대해서 1분간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 후보께서는 쌍용 양해 복원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디그랜드 조성을 공약을 했습니다. 쌍용 석유석 폐광지는 친환경적이고 창조적으로 복원하여 동해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저희 6대 공약 중의 하나로 힐링과 여가 체험을 결합한 무릉 건강 복합 체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지금 공약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강원도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계획으로 고시돼서 사업의 실행력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쌍용 부지는 무릉계와 연관성이 없으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 후보께서 사양 산업에 접어든 테마파크, 미국과 영국 등에만 일부 남아있는 디그랜드 조성을 뜬금없이 공약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새로운 이름으로 공약하셨으니 사업의 내용을 바꾸시겠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유라 후보 2분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동해시의 지역 산업을 견인해온 시멘트 산업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동시에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 유산 관광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일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과거 국내 시멘트 산업의 메카였고
시멘트 산업이야말로 지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도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동해시에 쌍용의 복원지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유산 관광 개념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영국의 건설 현장 중장비 테마파크인 디그랜드와 같이 쌍용 양의 중장비들을 활용한 한국형 중장비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해시의 대중관광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동해시 방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건설 디그랜드란 건설 현장 중장비 테마파크로서 2000년 4월 영국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켄트, 더햄, 요크셔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빈 땅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설치하고 운영이 가능해 동해시 폐광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내 두산 인프라코아 등 건설 장비 생산업체와 협업과 지원을 통하여 동해시 공단 활성화에도 도움을 만들어 갈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시무부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지방 중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시 인구는 2015년에 10만 명 선이 붕괴된 후에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양한 인구 유입책을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결국 92,800명 선까지 줄어서 이러다가 자칫 9만 명 선까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장에 도전하는 세 분 후보자들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 인구 감소 대책,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추첨 순서에 따라서 심기현 후보부터 2분간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인구의 감소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감소, 그리고 일자리가 관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 시의 인구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시가 2006년도에 10만 명선이 무너지면서 현재 9만 2천 명입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인구 증가는 한계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항구적인 일자리가 있는 경제 기반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층과 가임 여성의 유입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동해시의 경제 지도를 바꿀 6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신성장 동력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동해항을 지금의 뻘강에서 복합 물류 항만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경제 구조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사회 경제적 일자리 확충과 그리고 여성과 중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을 위해서 환경, 양육, 보육 및 교육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인 생활보조금 그리고 3자녀 이상일 때 차량 구입비, 이사비 등을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2030년도까지는 인구 17만 명을 목표로 인구 증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동해시의 인구 감소 문제 정일화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2분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동해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동해시도 2013년 말 9만 5,714명이던 인구가 2018년 4월에는 9만 1,845명으로 3,86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추세대로 계속 나간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동해시로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늘면
자연히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이주를 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대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동해시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망상의 테마형 복합 리조트, 쌍용 복원지의 디거랜드 조성 등 정책들을 공약 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행히 동해시는 KTX 동해 연장 운행 등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는 동해시의 관광산업과 대기업 교육원을 유치하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고용을 창출시켜 동해시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승호 후보의 방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시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인구 문제는 방금 두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해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가 인구가 지난 2000년 10만 4천 명을 회복했었는데 다시 한 8년이 지난 지금 지난달에 9만 1,84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가 어디 비단 하나의 문제에서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 동해시가 그동안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시장들이 관료적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던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해 묵호항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부평 망상지구의 사업계획이 정상 진행된다면 다양한 일거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핵심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도시를 위한 송정과 부평 지역의 복합물류 배후단지 조성은 우리 동해시 물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폐교된 한중대의 보건병원 유치는 강원 도내에는 물론 전국의 유공자와 가족, 군인 등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다양한 유통산업과 의료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인구 늘리기 정책이 무색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슬로건인 완전히 새로운 동해시로 탈바꿈될 때 20만 이상의 동해 시민이 건강한 일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 마치고 다음은 후보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제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30초 이상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좀 시간을 안배해서 골고루 질문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 시간은 7분이고요. 먼저 정일화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호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제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설립 본연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또한 러시아 대기업의 위치가 지금의 추함이 맞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안 후보님 답변이 본인은 공직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질문이 내부 사정을 물은 것이 아닌데,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건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지원센터가 설립 본연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러시아 대개 마을의 위치가 지금의 추함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일화 후보께서 질문의 요지가 서로 쌍방 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개마을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동해 시민 누구나 봐도 이 문제는 잘못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 또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제가 내용들을 잘 몰랐다는 것뿐이지 제가 공직 생활을 안 해가지고 그런 걸 몰랐다는 그러한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북방물류센터의 본연의 어떠한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장 후보인 저에게 그런 걸 물른다 그러면은 다른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봐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사업인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후보님, 지금 저희 시간입니다. 다음은 심기온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국에 들어설 예정인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찬성과 반대 주민들이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데 심 후보는 찬성과 반대 측 대표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찬성하고 어떤 분들이 반대합니까?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하는 부분 그분들이 어떻게 몇 번이나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몇 사업은 번이냐고 근본적으로 물었습니다. 주체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 저희 시간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심기온 동해시장의 재임 4년간 동해시는 불통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동해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동해시의 입장은 좀 전에도 심 후보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강원도 교육청의 문제지 동해시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 법률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일이고 우리 시민의 일입니다. 어떻게 찬성과 반대 시민이 1년째 다투고 있는데 동해시는 단지 우리 일이라고 손 놓고 있습니까? 한중대 표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동해시는 사립대학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은 자동화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아무리 큰 기업이나 공장이 들어와도 1000명의 인구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중대 폐교 당시 학생 수는 10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동해시의 자원을 한 사립대의 문제로만 봐야 한 겁니까? 어떻게 있는 것도 못 지킵니까? 심기온 후보에게 묻습니다. 심 후보는 한중대 문제로 교육부, 국회, 강원도를 간 적이 있습니까? 가신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후보님께서는 한중대학교 본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동해에 사셨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중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교육부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후보님은 귀에 거슬리면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심기온 동해시장 일정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4년간 심기온 후보가 강원도, 세종시, 국회를 몇 번 방문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실에서 결재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과 예산을 따기 위해 밤낮 없이 자료를 만들어 실무자와 함께 강원도와 국회, 세종시의 각 부처를 찾아다녀도 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받기도 힘드는데
심 후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판넬로 그 숫자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충격받을까 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실에서 결제만 하고 직원들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4년간 우리 동해시가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겨우 GS 발전소에서 나온 돈으로 시청 별관, 대게타운, 무릉숲 말고 동해시에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장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네, 시간 다 쓰셨습니까? 자,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승호 후보께서 7분간 주도권을 가지고 적절히 시간을 안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정일화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일화 후보께서 KTX 강릉 동해간 직선화 및 무코역 정차에 관해서 본 후보가 질의하는 내용과 약간 동떨어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TX 문제는 영동 삼각선 1.9km 연결 공사가 완료가 돼야지 그 후에 동해와 강릉 그리고 영동 남부선인 영덕 삼척간 연결전 선을 이용해서 다시 강릉과 제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철도를 연결해야 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묵호역에 강릉에서 묵호 동해를 가는데 묵호역에 KTX가 정차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동해역에 정차를 한다면은 KTX의 속도를 몇 킬로로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KTX 묵호역 정차가 필요하다는 데는 안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그리고 제가 코레일 측과 협의를 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9년 내년 5월이면 KTX 열차가 동해역으로 오지 않습니까? 안 후보님 오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께 바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이면은 1년이 남았습니다. 2019년 말일에 해야지 지금 영동 삼각선이 겨우 완공될까 말까 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영동 삼각선이 완공도 안 되는데 어떻게 KTX가 동해까지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선형으로는 KTX가 동해까지 오는데 최고 속도를 100km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또한 기본적으로 KTX는 기본 정차역의 길이가 몇 메타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일화 후보님. 지금 안 후보님 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KTX 동해 열차가 지금 100km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200km 속도로 동해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공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부터 강릉까지 선형 개선을 또는 직선을 시키겠다고 한 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30초 정도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 역사 간의 거리는 평균이 36.2km입니다. 그다음에 그 승강장의 길이는 기본 420m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레일의 오영식 사장하고 통화를 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들 동해 북부의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호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해 시민들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의 뜻이 합쳐져서 그 지역에 아니면 시민들 여러 사람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 동해에 새로운 역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정일화 후보께서 망상동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묵호에 정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심기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일화 후보도 심기현 후보께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동해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수학교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갔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저는 소통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기현 후보께서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솔직한 속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동해시의 이 특수학교 문제 때문에 시민들께서 장애 학교가 들어온 걸 반대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 있고 찬성하는 부분, 이분들은 이제 찬성하기보다는 절실히 요구되는 장애인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예. 교육감도 내려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행정 주체인 교육감이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예, 시하고도 예. 협의가 잘 안 된다.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학부모들 만났습니다. 제가 주도권 질문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좀 더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해 특수학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동해시가 반대 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잘못된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도 자료가 5월 17일자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반박 자료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동해 특수학교 학부모 연대에서 또 반대 보도 자료를 낸 건 아시죠?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그리고 동해시 장애인 학부모 연대에서 이 보도 자료를 냈고 뒤이어서 다시 또 강원도 교육청에서 동해시청에서 낸 보도 자료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 후보님의 선거사무소 본부장이란 분도 그 자리에서 개소식 때 그러한 얘기를 해서 무리가 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심 후보님의 어떤 순수성은 인정을 하나 정치가 소통과 불통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편의 주로 그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안승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7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끝으로 심기현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7분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안승호 후보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 후보님께서는 20만 도시 인구 도시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0만 도시가 되자면은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동해시 20만 정주도시 인구를 공약에 집어넣은 부분은 첫 번째, 인구 약 한 4천 명 정도의 5개면을 우선 동해시에 통합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시너지를 바탕으로 삼척시 인구 약 7만과 통합을 함으로써 그러한 시너지의 정주도시를 만들고자 해서 제가 20만 도시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조금 저는 인구 늘리기를 해서 20만을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시군 통합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일호 후보님께 됐습니다. 예, 제가 정일호 후보님께 시정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아까 서두 말씀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대로 된 대책도 한 번도 세우지 못하고 한중대 폐교 사태를 맞았다고 책임론을 이렇게 거론을 하셨습니다. 정일화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대책은 어떤 것인지 어떤 대책으로 한중대 폐교를 막을 수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중대 문제에 대해서 그 방안을 지금 우리 심 후보는 저한테 묻고 있는 겁니까? 아니, 정일화 후보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립대학에 뭘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기본적인 지식조차 안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질타를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심 후보님,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됐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정일화 후보님께서 지난 토론에서 북방물류센터에서 대개 장사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방물류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방문해가지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 토론회 때 심 후보님은 북방물류지원센터가 동해시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아니라고 한 적 없고 그리고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또는 잘못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폄하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있는 북방물류센터가 뭔 일을 하는지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예? 가보았습니다. 예. 뭔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북방물류지원센터가 말은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내놓고 하는 일들이 대개 장사가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직 행정 파악을 전혀 못하고 시장 후보로 나오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알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부님은 본인이 답답하면 뭐 행정 모르고 뭐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그리고 부분은 다시 한 오히려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일화 후보님께서는 어제 방영된 녹화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일화 후보는 동해시 공무직 채용과 관련돼서 전국의 모든 사람에게 위장 전입의 기회를 주어서 선량한 동해 시민들의 취업 기회를 뺏긴 기막힌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는 방송을 이용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49명의 합격자 중에서 공고일 이전부터 동해 시민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채용 과정에 비리를 찾겠다고 경찰서에서 5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면접관들 필정 감정까지 국과수에 의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날 말씀하신 것 같은데 5개월 수사 결과 단 한 가지라도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까? 선량한 동해 시민들의 취업 기회를 뺏긴 기막힌 일을 당했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민이 그런 기막힌 일을 당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 후보님, 다음번 토론에서 또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채용 공고를 사법기관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5개월간 조사를 합니까? 또 심 후보님 개소식 때 김규태 도의원이 인사말에서 하는 것도 아니 제가 말씀드린 들었습니다. 것은 어떤 선량한 동해 시민들이 취업의 기회를 뺏긴 기막힌 일을 당했는지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위장 전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채용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20일 안에 주소지를 옮겨서 그분들이 채용이 된 사실이 있다면 심 후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49명 중에 그 전에 있는 사람이 제가 확인한 결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공무원을 하시고 고위공직자를 하신 정일화 후보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심 후보님, 동일 7월달, 9월달은 왜 공고일대로 하고 공고일이 지나서는 11월 6일만 왜 이 공고만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일화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자식이 취업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서울에 가서 주소를 이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에 와서 취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전해서 저 시험 볼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제 행정의 편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더 좋은 방향을 다른 시군에서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어떤 선례가 있었습니까? 그건 찾아보십시오. 그건 상당히
무책임합니다. 그런 발언은. 참. 그런 선례는 한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자꾸 이런 토론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상식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지 않았다. 출장 갔을 때 난 내고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는 하고 이런 건 시간이 아니죠. 다 됐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동해안이 정부의 3단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은 컨테이너 선사의 유치라든가 화물 물동량의 확보 문제, 물론 최선율은 훨씬 낮아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크루즈 선사를 유치해서 취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 후보께서는 동해항의 활성화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먼저 안승호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해안 항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환농해권 경제벨트 구축에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결단과 남북 평화협정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우리 동해안은 북방 항로의 전진기지와 물류 중심기지로서의 도약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DBS 크루즈 여객선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주 1항차에서 2항차 이상으로 늘려 정기선 운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 2회 이상의 정기선 운항은 화물의 다양화를 가져올 것이고 또한 단기적 체류 관광에서 여유 있게 늘려줌으로써 러시아 관광 산업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 간의 의견을 모았던 남북경협은 우리 동해시에도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북한 고성항의 크루즈 운항,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의 유치가 활발해질 것이고 또한 북한의 원산이나 낮은 선봉을 잇는 정기 항로를 통해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일부도 동해시의 중요한 교류 도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동해안의 활성화는 우리 10만 동해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촘참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 항로의 활성화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선사에 치중되어 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경쟁을 통해서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심기현 후보 2분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동해안 활성화가 아닌 항로 활성화가 질문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항만에서 항로는 그 항만을 이용하는 물동량이 많아야 한다는 전제를 하며 물동량이 많으면 항로가 다양해지고 또 항로가 있어야지만 물동량이 생기게 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디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항은 DBS 카페리를 제외하고 단 하나의 컨테이너 항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동해시와 강원도 전역에 수출입 물동량이 매우 적은 편이며 수출입되는 컨테이너들도 교통 항만 인프라 부족으로 동해항보다는 부산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해항 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방 경제권의 중심 항만인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수도권에서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을 동해항으로 유인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산항과 연계될 수 있는 동해 부산항강 셔틀 항로가 1차적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또 동해항으로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직기항로를 개설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컨테이너 전기 항로의 정착을 위한 항로 개설 지원금, 화주와 선사의 화물 유치 장려금, 그리고 지속적인 포트 세일 등을 통해서 동해안 항로를 활성화시키면은 복합 물류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항만 인프라 조성과 선사 유치 그리고 물동량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지난 2년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통해서 물동량을 조사하고 화주와 선사들에게 동해안 이용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일화 후보 차례입니다. 2분입니다. 동해항은 강원도 5개 무역항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무역량도 많은 항만입니다. DBS 크루즈 회리 항로의 경우 2009년 취항 이래로 결선사상 누적 적자가 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DBS 크루즈 회리 항로와 동일한 항로에 속초항이 10만 톤급 대형 국제 크루즈가 입항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북방 항로의 경우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톡이나 사카이미나토로 나가는 여행객이나 화물은 많은데 들어오는 여행객이나 화물이 적다는 것입니다. 저의 공약사항으로 망상 지역에 동해안 최초의 테마형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고 쌍용양회 복원지에 디거랜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과 화물의 양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동해항에는 해운 항로의 다변화를 통해 화물의 화주가 항만을 통해 수출하거나 수입을 원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해운 항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저는 공직 생활에서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화주와 해운사, 운송업체, 강원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양수산부를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우리 동해항이 환동의 북방물류 거점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해항과 평창항을 연결하는 직결 고속도로를 추진하여 향후 중국, 러시아 등 북방 지역들과 항만 무역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후보자들께 토론회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이고요.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소 30초 정도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기현 후보 7분간 시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승호 후보님께서 스마트 시티로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동해를 구현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최첨단 전자산업이 발달하고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 동해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우리 도시의 미래 초석을 다지는 디지털 기반 미래형 도시 구축과 같은 그러한 사업으로 우리 삶의 어떤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각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주요 기관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라든가 의료, 교통, 기상정보 등 그러한 네트워크를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예, 후보님 됐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시 스마트 네이션 기반 구축 사업을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3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 기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금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잘 추진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서 정말 스마트 시티로서의 행복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묵호항 2단계 개발 사업을 안 후보님께서 조기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는 제가 동해시와 같이 계속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또 동해안 묵호항에 대한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묵호항 재창조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해신항만공사가 조기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묵호항에 있는 철송장과 쌍용부두 이전을 동해항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해양 레저 관광 중심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방 항로의 중심 시대를 우리가 열 때 그 묵호항이 크루즈라든가 해양 관광 그러한 중심항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면은 동해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예, 하여튼 좋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그래서 제일 전제 조건이 이제 신항만이 건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의 민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민자 유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정일화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망상 개발과 관련돼서 제가 전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동해 망상에 동해안 최고의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진종합건설이 경제자유구역 예비개발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임산물 센터와 골프장 부지 해변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고 카지노 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의 리조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조트 부분에서 제가 수년간 저는 준비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러 기관과 업체와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자를 좀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시장에 당선된다면 당연히 제가 소상히 내용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삼진종합개발의 그 계획이 카지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선 폐광 지역에 가운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카지노가 됐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경제자유구역 계획과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동해 묵호항 활성화를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공약으로 내걸고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항이 컨테이너 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좀 전에 그 컨테이너 항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항만 활성화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심 후보님께서도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후 단지 조성과 친수 시설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안 후보님도 송정 지역의 북방물류 그 부분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누누이 했던 부분입니다. 네, 됐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인입철로 연결과 상하역 시설 있고 그리고 적시장, CFS, 배후단지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곧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후보님께서는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답이다. 사람이 바꿔야 동해가 바뀐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옛 어른들께서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행정은 연습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책임지겠다는 시장 후보라면은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일화 후보께서 7분간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 동해시 부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채는 갚아야 한다. 단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인구의 유출이라도 막기 위해선 일자리 만들기 등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단지 재임 기간 홍보를 위한 부채 탕감이라면 동해시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민 여러분, 저희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심기훈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고 곧바로 시민 여러분께 동해시장 예비 홍보물을 시민 여러분에게 발송했습니다. 그 홍보물에 가장 잘 보이는 이곳에 홍보 아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채무 대폭 감소. 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떠나고 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상경기가 위축되어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심 후보는 부채 탕감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동해시의 부채가 탕감되어서 시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도대체 동해시 부채가 탕감되어서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시민 여러분, 심기훈 후보의 동해시장 재임 기간 동안 동해시 인구는 4월 말 기준 3,869명이 줄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 아닙니까? 부채도 자산입니다. 저 정일화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기와 우리 지역 경기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는 모일 것이고 사람이 모이면 경기는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이익을 남겨서 부채를 탕감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심기훈 후보는 아직도 부채 탕감이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님께서는 우리 시의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민선 5기까지 우리 시 채무가 많다는 것이 시를 비판하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2014년에 채무 512억을 금년도 말까지 68억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행안부가 주는 재정 우수단체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된 것을 중앙정부의 평가를 정일화 후보님께서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빚을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조기 집행 분야에서도 강원도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됐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2017년도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정 후보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으신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갚아야 합니다. 단 시민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마당에 재정의 건전성을 이유로 부채만 탕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저희 공약인 동해 신항선 철도, 동해 평택항 직결도로, 동해 강릉간 철도 선형 개선 등에 대해서 야당 후보가, 그것도 국회의원도 아닌 시장이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안 후보님, 민주당 정부는 야당에게 정부 예산을 안 주기로 했습니까? 그리고 시장들은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은 동해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안승호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안 후보는 시장에 왜 나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정일화 후보께서 질문하는 요지를 보니까 제가 여당 후보여서 그러한 일을 다 추진한다고 한 게 아니고 정일화 후보님이 많은 부분에 국비가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야당 후보를 해서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의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그게 마치 어떤 그 문구의 그러한 부분을 꼬집어서 그러한 걸로 그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셔야죠. 제가 30초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30초로 그 질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정도면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취업 비리에 대한 사회적 감심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 심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본인은 공고 문안만 하고 나머지는 전결 규정에 따라서 직원들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해시 인사위원장까지 하셨습니다. 위장 전입이라는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는 걸 예상 못했겠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인지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직원들인데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근데 그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후보의 주도권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끝으로 안승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7분간 토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유라 후보께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후보는 풍부한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현수막에도 붙여놓고 있고 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제고 어떤 사람이 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그 강원도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의회 최성현 도의원께서 고려 말 황관 정치를 무색해 한다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 정유라 후보가 지금의 최문순 도지사 비서실장일 때 그러한 부분에 전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꼬집었던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도지사 비서실장께서 월권 행위를 한다는 그걸로 해서 파장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동해시에서 4년, 강원도청에서 2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원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해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도 중요하겠지만 강원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보다도 제가 강원도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유라를 선택하면 강원도를 얻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을 했다는 걸로 강원도를 얻는다고 하면은 동해시장에 출마하시지 말고 도지사 출마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일부 시민들의 비아냥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직무 라인에 결재권이 있었습니까? 결재 라인이 있습니까? 비서실장 자리는 결재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안 하셨죠? 협조를 단 한 건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산림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너무나 미안해서 저에게 그래도 이거 좀 직접 당사자가 좀 표기를 해달라 해서 해주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산림조직 신설계획안에 대해서 그 결재 라인이 없다 했는데 그 비서실장 정유라가 결재를 한 라인이 있어서 강원도 의회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았던 것이고요. 저도 강원도에 1년에 최하 한 3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정유라 후보는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4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유라 후보께서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귀로 들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쳐서 만약에
공직 후보로서의 어떤 결함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짚었으니까 다른 오해는 없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규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규현 후보님이 그 예비 후보 홍보물 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규현 후보님 예비 홍보물 7쪽을 보면은 지역 개발, 재개발 공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재개발 면적을 보면은 제가 도저히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한 곳도 아니고 6곳의 재개발 면적을 모두 합하니까 5,564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하니까 1,683평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어디가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방금 말씀했습니다. 예비 후보 홍보물 네, 그러니까. 7쪽. 예, 보면은 도시재생, 예, 뉴딜 사업, 뭐 도심 재개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사마 지역이 953평으로 가장 넓고 또 이 다른 곳은 203평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잠시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심규현 후보님께서 예비 후보 홍보물은 각 가정으로 동해시의 유권자의 10분의 1 정도가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그걸 자료를 잘못 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인쇄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직 후보자가 출마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잣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홍보물 문제에서도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규현 후보께서 이런 그 예비 후보 홍보물에 대해서 수치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니까 우리 동해 시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후보로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심규현 후보께서 아까 그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자리에서 제가 그 장애인 단체와 매니페스토 관련되어 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으면서 그분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혹시 그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특수학교를 반대하셨는지 그분들의 얘기로는 묵황 3단계 재창조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그 지역을 관광단지화하기 위해서 지금 특수학교와 거리가 200m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특수학교를 반대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특수학교 문제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사전에 부지를 선정을 할 때 충분히 부지의 적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시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 지역이 적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두 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끝으로 공통 질문을 하나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토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한중대가 폐교가 되면서 좁게는 북삼, 효가 지역을 비롯해서 동해시의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빨리 캠퍼스의 활용 방안을 찾기는 해야 되겠는데 세 분 후보께서는 한중대의 캠퍼스 활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라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2분 시간 드립니다. 저는 대기업의 교육원 유치야말로 폐교된 한중대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교육원에 동해시의 청년들이 들어가서 기술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기업에 취업하거나 일정 수준의 기술 교육을 마친 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학교 시설 및 창업 보육 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제공받음으로써 교육원을
새로이 건설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와 홍보 효과를 가져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동해역 KTX 열차 운행으로 대기업의 교육원 시설을 유치하는 데 매우 적합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선 국내 300대 기업들의 연수원 및 교육원에 대해 사전 의견 조회를 추진하고 유치 가능한 기업들과 접촉을 통해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설치를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해시의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대기업 교육원 유치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기업 교육원을 유치하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 후보께 2분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말 우리는 동해 시민은 한중대의 폐결 인해 엄청난 상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모두가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저 안성호는 이 폐교된 한중대에 국가보훈병원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보훈병원과 연계된 각종 산업들도 발전될 것입니다. 유통과 의료 및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민은 안정적인 농수산물을 공급처가 될 것이고 어민, 농어민 소득 증대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히 보훈병원 유치는 우리 지역의 미래 의료관광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한중대학교는 지난 200억 원의 교비 횡령과 300억 원의 교직원 임금 체불 등 여파로 그렇게 폐교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 많은 교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그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중대학교를 교육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보훈처로 매각을 추진하고 보훈처에서 이러한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보훈 요양원과 병원을 같이 유치한다면 지역의 모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직원의 체불도 해결하고 지역 의료 보험도 의료 관광뿐만 아니고 의료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거양득의 좋은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심기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한중대는 사립대학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폐교에 따른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동해시의 경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법적 문제 해결을 가정하고 최적의 대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강원연구원의 한중대 캠퍼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주어서 연구 중에 있으며 도교육청 및 광의학원 법인과 협의해서 폐교된 한중대 캠퍼스에 경쟁력 있고 유망한 지방대학 또는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한 분교 유치 등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국립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술교육원 및 해양 관련 기관 유치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까 한중대 폐교를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 또 시가 나서야 된다는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중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폐교 진행 당시에 시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횡령 문제라든가 학내 문제, 체불임금 등 대학 내부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지만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에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시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안부의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면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나. 일부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어느새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뭐 좀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각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호 후보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돼 있어 정책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일자리와 경제가 활발해지는 완전히 새로운 동해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저 동해시장 후보 안승호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동해시를 저 안승호는 시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10만 동해 시민을 가슴에 담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4년 임기를 함께하면서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후보 안승호는 바르고 당당하게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1분 심기현 후보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은 정치와 다릅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이냐입니다. 저는 4년 전 선거에서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개발보다는 동해시는 재정 건전화로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투자 여력을 마련하고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획과 비전으로 우리 시의 경제 관광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을 바꿔가며 계획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재선 3선으로 자치단체를 이끌었던 인근 도시의 변화는 행정이 연속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확인된 시장, 약속을 지켜온 사람, 저 심규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정일화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지켜보셨습니까? 6월 13일은 우리 동해시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동해시정은 불통이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장,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고 불통하는 시장, 이젠 바꿔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에 뛰어들 경험 많은 사람, 준비된 사람, 일 잘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차고 야무진 일꾼 정일화는 30년간 민생의 현장에서 일했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사람,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 함께 동해의 미래를 열어갈 사람, 정일화를 지지해 주십시오.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네. 클린 2018, 클릭 613, 저희 뉴스토크 말삼 시장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부제입니다. 제목 그대로 깨끗한 선거, 바른 선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